자, 연말을 맞아서요. 업종 하나씩, 하루에 하나씩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내년도 전망까지 좀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참 많이들 고생을 시키고 있는 업종이죠.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메리츠종금증권의 양지혜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이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에 양지혜 연구원께서 이 험난한 업종을 불러주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. 예.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? 사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예. 이제 화장품 산업이나 뭐 개별 어떤 기업들의 해외 뭐 영업 상황에 어떤 뭐 펀더멘탈이나 이렇게 큰 영향은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. 예. 사실 이번에 이제 11월에 이제 수출 성장률이 한 20%대 예. 나와 있는데 뭐 둔화되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잘 뜯어 보시면 예.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. 이제 수출에서 그리고 다만 이제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인상 이슈, 그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사드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부분에 사드 말고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네. 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? 일단은 금리 인상 시에 아무래도 예. 이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위안화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위안화가 뭐 절하됐다 절상됐다 좀 변동성이 좀 커요. 물론 지금 원화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사실 원 위안화랑은 큰 차이는 없는데 둘 다 달러 대비 둘 다 떨어졌으니까. 네, 떨어졌으니까. 근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또 화장품 업종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더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가 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특별히 사드 관련해서요. 롯데그룹 중국 현지 법인들 현재 나가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한테 세무조사도 나오고 뭐 보건조사도 나오고 뭐 그런다는 위생점검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롯데그룹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면세점 1위 아닙니까? 그죠? 아, 그렇죠. 네. 네. 탁월한 1등인데 중국 사람들이 롯데 면세점 갈 거 아니에요? 네. 네, 출국할 때? 네네. 그러면 화장품 판매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? 일단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조사가 나온 거는 이제 면세점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아닌데도 그래도 마트인데 중국의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 중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스며들게 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어떤 브랜드가 뭐 한 1, 2년 만에 이렇게 생겨난 어떤 브랜드들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굉장히 이제 뭐 R&D라든지 그런 투자를 통해서 구축된 어떤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막 그러한 어떤 경쟁력까지 무너졌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따라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먼저 그게 무너진 상황일까? 저는 현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그 관광객 유커의 입국자 수가 조금 줄어요?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자 수 증감률이 이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.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. 그거는 일단 그 우리 화장품 매출에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군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인바운드 수가 중국인들이 둔화되면 일단 면세 쪽에서의 어떤 판매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데 다만 입국자 수 증가율 둔화보다는 면세 성장률이 현재는 좀 더 높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또 화장품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성장이 나오고 있고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 최근에 인바운드 지표에서 좀 보면 재밌는 게 중국인 증가율은 좀 더 많이 둔화됐는데 뭐 일본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입국자 수는 오히려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류라는 게 단순히 꼭 중국에서만 의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. 뭐 동남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전 세계로 좀 확산이 되었던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또 너무 중국에서만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게 워낙 아닐까.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. 비중도 크고 어떤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의 정부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니까 또 다른 나라하고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자, 근데 어쨌든 중국의 이 진출에 있어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이 ODM 업체들을 좀 주목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.
일단은 사실 주가는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예. 지금의 어떤 화장품 업종 주가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사실 실적보다는 어떤 밸류에이션, 프리미엄의 악화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이제 OEM, ODM 업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프리미엄을 좀 더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약간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네.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같이 영향을 받았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OEM, ODM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들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또 브랜드 업체들, 한국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아주 완전히 얘만 또 잘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가치 실적이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다고 많이 차별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종의 약간의 버퍼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셔야 그렇죠. 되겠군요. 그리고 사실은 좀 과거와는 달라진 게 그러니까 좀 최근에 약간 OEM 업체들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이 예. 또 안 그래도 이제 업종 자체의 좀 우려감이 크신 상황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 이제 네. 흔들리면 이제 상상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실 화장품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될까? 작년에 뭐 가장 그 화려한 네. 업황도 보이고 주가 흐름도 아마 그래서 제 기억에 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뭐 재산으로 뭐 국내 2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업들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한 1년짜리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네. 저 참고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.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네. 합니까? 네, 30만 원을 좀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죠. 버티고 있는 제가 상황입니다. 이렇게 개별 종목, 개별 네. 주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다. 네. 30만 4천 원 뭐 이 정도 하는데 네. 이게요. 저기 화면에 보면 44만 1천 원부터 쭉 빠졌어요. 아마 뭐 네. 거의 뭐 반등도 잠깐 반등하고 이렇게 빠져. 네. 이 우하향하는 이 추세를 어디까지 보세요, 양재영 의원?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과거에도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. 예전에 이제 방판이라는 채널이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역신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이제 일명 화장품은 고퍼주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뭐 처음에는 뭐 20배가 하단이다, 뭐 15배가 하단이다 이런 게 사실은 잘 투자자들에게 솔직히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아요. 워낙 멀티플을 좀 높게 받았기 때문에. 근데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최하단의 수준에 내려온 건 어느 맞습니다. 정도입니까, 밸류에이션? 지금 평균적으로는 예전에는 한 27배 받았고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20배 아래를 쉽게 내려가진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지난주까지 22배, 23배였다가 이제 내년 기준으로 더 내려왔으니까 거의 하단에 일단 20배 이상이군요. 20배 정도 됩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사실은 지금 아모레퍼시픽보다 이제 훨씬 성장이 작은데도 에스테로도 같은 건 몇 배? 지금 23배, 25배 이상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국내 화장품에 둔화되는 거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하시지만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너무 여전히 에스테로더나 로레알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훨씬 지금 그로스가 좋은 거에 많이 집중하시거든요. 그리고 업종이 받는 평균적인 P가 있죠.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 평균적으로 받아야 될 업종의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글로벌 대비해서도 글로벌 코스메틱의 코스메틱 인더스트리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한국 그 대표 화장품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그다지 높지 않다. 그렇죠. 더 내려왔죠. 오히려 성장률 대비해서. 근데 이제 물론 조심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많은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정말 예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반등하는 시점이 언젠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럼 그때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또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. 그때는 훨씬 더 싸진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이미 빠진 상황에서는 여기서 너무 이제 안 좋은 뉴스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여기에서 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요즘에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럼 긍정적인 양재영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서. 나는 지금 중국이 아닌 다른 아까 이제 동남아나 뭐 미국 쪽에서 기회가 좀 남아 있고 또 여전히 사실 중국 내에서 한국 업체들의 성장세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
사실은 그 브랜드가 정말 성장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뭐 중국에서 사든 일본에서 사든 한국에서 사든 어디서든 이제 구매를 해서 그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네.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너무 중국이라는 그 역할이 물론 되게 비중이 큰 거는 맞지만 사실은 그 비중이 이제 좀 더 줄어들면서 좀 다각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어떤 소비 트렌드의 변화나 뭐 유통 채널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온라인 같은 채널이 화장품 구매에서도 많이 그 영향력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네.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중국에만 이 산업을 좀 너무 포커스하고 예.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사실은 뭐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나 이런 네. 약간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한 네. 나라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여행해 보면 미백 네. 그 이렇게 입간판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네.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, 야 여기다가 네. 이 좀 피부톤이 하얘지는 크림 같은 거 네. 팔면 정말 많이 팔리겠다. 그분들은 그쪽 여성분들은 조금 하얘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. 네, 뭐 아무래도 중국이나 네. 뭐 동남아 쪽이 그런 성향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. 또 동남아는 사실 색조 화장품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색조 관련 브랜드들이 최근에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LG 생활건강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쨌든 그 탑티어 회사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. LG 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? 생활용품 이런 게 있어서 좀 차별화되나요? 저 생활용품이랑 일단 음료 부분이 예. 있어서 예. 일단 좀 화장품에 대한 익스포저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예. 화장품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면세에 대한 또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.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생활건강에 좀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화장품에 대한 성장성은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높을 갈 수는 때는 있어요. 이게 훨씬 화끈하게 가고. 네,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화장품 부분의 성장은 굉장히 또 좋긴 하지만 예. 이제 다른 사업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이제 예. 아모레보다는 좀 낮아 보이는 특성이 있고요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프레스티지 브랜드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를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.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브랜드에 집중했는데 사실 중국의 어떤 소비의 흐름이 최근 약간 이제 프리미엄이나 프레스티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네. 어떤 그러한 어떤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. 내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감을 하죠. 시간 관계상. 네, 일단은 외부 변수들의 좀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금리 인상이나 환율이나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사드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.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된 이유가 사실 좀 더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현재 막 정말 이 회사들의 어떤 펀더멘탈까지 우려할 상황이니까 그건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역사적인 막 최저점을 막 뚫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긴 그림에서 어떤 분할 매수를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오늘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. 글로벌 이 화장품 업계 평균 PER보다 우리 대표 화장품 업체 PER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는 양재 연구원의 이 분석에 의하면 이제는 저점을 조금씩 확인해가면서 분할 매수 정도의 기회를 한번 가져볼 찬스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.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메리츠 종금증권의 양재 연구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